우리는 지금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지금 지우면 절대 안 되는 문자와 무시하면 큰일 나는 전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통장이 묶이고 누군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들을 노리고 정말 무서운 수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통장 묶기 사기. 여러분의 월급 통장, 생활비 계좌, 사업자 계좌가 아무 이유 없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종 사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피해가 벌어지고 정지된 계좌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0대 자영업자 김남수님은 어느 날 본인의 계좌에 30만 원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입금자 이름도 이상했고 거래 내용도 없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냈겠지 싶었지만 몇 시간 후 계좌가 전면 지급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연루계좌로 신고돼 묶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계좌는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해제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300만 원을 보내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통장 묶기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돈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계좌 해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야 풀어준다. 신고를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계좌가 정말로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계좌가 묶인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 전화 내용, 입금 기록, 이걸 무턱대고 지워버리면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캡처, 전화는 녹음, 입금 내역은 은행 앱에서 스크린샷, 이렇게 다 저장해 두셔야 실제 신고했을 때 은행도 경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지인에게 보내줬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40대 주부 이정숙님은 자신의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된 후 별 생각 없이 언니에게 그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결과 언니 계좌까지 보이스피싱 연루계좌로 묶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뿐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까지 함께 묶이도록 설계해둡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체 모를 입금이 있다면 그 돈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에 응하지 마세요. 사기범은 계좌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겁먹은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은행에 계좌 정지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을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기초생활거래라는 제도를 통해 생활비 등 일부 사용은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협박 정황이 명확하면 수사를 통해 사기범 추적을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감독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세 곳을 동시에 활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이 갑자기 묶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내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등록된 것인지 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세요. 전화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입금 내역, 입금 시간, 입금자명을 보여주고 의심스러운 입금 후 협박 전화나 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은행 직원에게 통장 묶기 사기에 당한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치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거 제출입니다. 문자 캡처, 전화 녹음, 입금 내역 스크린샷, 통화 기록 저장.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계좌가 실제로 범죄 연루 계좌인지 아니면 허위 신고로 정지된 것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사기범들이 많이 쓰는 수법은 실수로 돈 보냈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식의 접근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송금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창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땐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은행에 알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이 입금됐는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 지인의 계좌까지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시겠습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최진영님은 어느 날 이상한 입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18만 7천 원, 입금 자명은 문자 기호와 숫자가 섞인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겁을 줬고 이체 기록이 남으면 풀릴 수 없다. 입금액의 10배를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최진영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은행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상대 말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자녀의 조언으로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고 은행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입금이나 협박 전화가 온다면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 이 세 기관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은행에 증거를 제출하고, 둘째,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셋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은행은 단순 민원만으로는 계좌 정지를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협박 정황이 담긴 진술서와 증거가 함께 접수되면 수사기관 협조하에 제한적 거래 허용, 계좌 일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계좌를 장기 정지하거나 고객 대응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직접 시정 요구와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기초생활거래 허용 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과금, 월세, 식비, 병원비 등 필수 지출에 한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요청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가족 중 누군가의 계좌도 함께 묶였을 경우입니다. 내 계좌에서 지인에게 송금했는데 그 지인의 계좌까지 정지됐다면 그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설명하고 같이 경찰에 가서 상황을 진술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좌 정지는 당사자 본인만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통장이 다시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다면 1주에서 2주 이내에 거래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입금된 돈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져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했더라도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은행과 경찰에 동시에 조치 요청을 해야 정지 해제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을 때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입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라도 나는 스마트폰 잘 못 다뤄서 녹음도 못하고 캡처도 어렵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땐 문자나 전화를 받자마자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창구로 가세요. 서울의 경우 서울복지 포털, 전국적으로는 복지로, 금융감독원, 경찰서 모두 민원 상담과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상황을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장이 묶였을 때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냥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은 흐르고 내 계좌는 계속 막혀 있고 결국 생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통장이 묶이면 단순히 돈을 못 쓰는 문제가 아니라 신용에 영향이 가고 사업이 중단되고 심한 경우 생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문자와 전화는 캡처하고 녹음하세요. 셋째,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넷째, 이 돈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내 통장이 묶여 있거나 이상한 입금을 경험하셨다면
바로 가까운 은행, 경찰서, 복지 상담실에 가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황을 공유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내일정보TV는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통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